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처럼 또 양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2,700포인트 정도 가면 계속해서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오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뭐 호재가 나와서 올라오는 장이 아니라 악재 나와서 빠지고 악재가 완화돼서 반등하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치고받고장 그런 형태인데 오늘 반등 나온 이유를 좀 살펴보면 사실 호재거리, 뭐 이렇게 악재가 대단히 완화가 됐다 이런 측면은 아니었어요.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를 보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를 시작했잖아요. 그 은행들 차단해가지고 이제 러시아의 돈줄을 좀 끊어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도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을 중단한다 이런 게 나왔고, 뭐 추가적으로 어떤 그 러시아 측에서 하는 거 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재를 할 거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러시아가 이미 이제 제재 받고 있는 측면은 좀 있어서 이 정도 가지고 뭐 러시아가 이제 화들짝 놀랄 정도일까? 그리고 이걸로 사실상 제재가 시작됐다라는 거는 군사적인 어떤 행동이 마무리됐다라는 신호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장 이제 크게 이제 관심을 모았던 거 하나 또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기도 했던 게 노르트 스트림 2 이걸 갖다가 이제 중지한다라고 이 가스관을 중지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돈 반반씩 내가지고 이거 만든 거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스를 갖다가 팔면 아무래도 좀 유리하고 돈이 되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수송 비용이 싸고 또 독일에서 받아가지고 또 다른 어떤 유럽 국가들한테 또 다시 이제 넘기면서 수수료를 또 챙길 수 있잖아요. 독일 입장에서 이제 돈이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걸 갖다가 이제 중단을 하는 그런 결정을 했죠. 근데 투자자들이 별로 의식을 안 한 게 여기 이제 들어가는 단어 중에 halt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중지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끝났다, 엔딩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지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남겼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르트 스트림 1도 있고 어떤 다른 방식도 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경고를 날린다라는 측면보다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 정도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셰일로 어느 정도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정을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산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파장이 큰 재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료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게 나오긴 했지만 러시아가 깜짝 놀래고 압박을 받아서 반격을 하고 또 그 반격을 낳고 그게 군사적인 충돌로 가고 뭐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어떤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지도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크림 공화국의 국민투표 다음에 이제 푸틴의 최종 서명 이런 어떤 과정이 사실상 바닥을 잡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추가적인 군사적인 충돌이 없는 시점에서 바닥이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투자자들이 근데 오늘 반등이 엄청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재료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절대 그건 아니고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우선 추가적인 군사 행동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일부 판단을 해서 그런 어떤 판단을 한 일부 투자자들 때문에 밀리지 않고 버텨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특징적인 게 이제 그 독일에서 발표했던 앞서 말씀드렸던 노르스트림 그 가스관 관련해서 이걸 이제 잠궜다. 이제 안 한다. 이런 어떤 뉴스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저는 좀 재미있는 뉴스라고 해석되는 게 그 러시아에 타격을 준다라고 하지만 이거 유럽에도 피해가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큰 건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며칠 전 뉴스예요. 그러니까 2월 8일자 뉴스니까 이제 열흘도 더 된 거죠. 한 2주 된 건데 그때 이제 미국이 유럽의 어떤 LNG를 수출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 에너지 가격이 막 폭등을 하고 뭐 러시아가 원하는 만큼 공급 안 해주고 막 이렇게 되고 하면서 그때 급등을 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에다가 이제 수출을 하면서 이제 이 가격을 좀 잡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져다 써도 되는데 중동에서 이제 이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한다라고 할 수 있는 카타르가 85%가 계약이 장기로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밖에 가동이 안 되니까 유럽에서 원하는 걸 갖다가 이제 채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거의 2배 정도,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2배 정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셰일로 만든 거 보내줄게 라고 약속이 됐으니까 이런 걸 한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오늘
주식시장이 이제 업종에서 되게 반응을 했잖아요. 오늘 블룸버그에서는 그 LNG 관련된 종목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주식들 올라간 걸 좀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투자자들이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정치적인 시정학적인 상황에서 걱정을 많이 하던 게 여기서 산업이 어떻게 재편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재 위주로만 반영이 되다가 그 안에서 자꾸 재료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악재로서의 어떤 피크가 지나간 건가?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러시아의 정확한 어떤 행동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의 추이는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저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정도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환율 1,200원을 계속 이제 말씀드리면서 1,200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일종의 이제 악재의 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는 경향이 그동안 있었다. 근데 그걸 뚫고 치솟아 갈 때는 시장이 대폭락이 나오는, 예를 들면 코로나가 이제 유행이 되면서 처음에 출발할 때 그때 환율이 막 1,300원 언저리까지 치솟아 올라가면서 1,200원이 상단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치고 나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1,200원 정도에서는 환율이 진정이 되면서 시장이 좀 안도감을 찾는 그런 형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1,200원 살짝 넘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밀렸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번에도 혹시나 이번에도 역시나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수 2,700, 그다음에 이제 환율 1,200원 정도를 일단 이제 지지선으로 일단 확보해 놓고 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제 양시장 팔았는데 그 매도 자체는 사실 정당화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6일 중에서 5일을 팔았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되게 불안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야 반등이 나오는 건데 지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승한다가 아니라 하락하는 거를 버텨내고 있다라는 표현이 적합하거든요. 근데 지금 6일 중에 5일 매도인데 이게 이어지게 되면 못 버텨요. 국내 투자자들이 받아낼 수 있는 수량이 한정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이야 2,700에서 견딜 정도로 시장에 만들어놨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2,700에서 못 버텨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후에 이제 추이를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이런 형태로 더 이어지게 되면 2,700이 좀 버거워지니까 이후에 돌아서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이제 포인트로 보면 이제 과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사실 긴축이 더 중요한 건데 FOMC 회의가 제일 중요한 일정이긴 한데 일단 눈앞에 보이는 건 우크라이나 사태니까 이제 각각의 실리 챙기고 이 즈음에서 마무리 될 거냐. 실리라고 제가 각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쉐일을 팔아먹는 이제 비즈니스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그 나토 가입을 막아내면서 어쨌든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 쪽으로 넘어오게 만드는 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로 딱 스탑을 할 거냐, 더 욕심을 내면, 근데 여기서 더 욕심이 나면 사실 아슬아슬하게 실리와 이제 충돌 사이에 왔다 갔다 경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 실리는 진짜 의도된 실리라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그냥 좋게 해석해서 그렇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즈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제재와 외교 협상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 이 재료에서는 좀 벗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럼 그건 뭘로 확인하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거잖아요. 우크라이나 본토에 대한 침공 명분을 러시아가 또 만들기 시작하냐.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에 우크라이나가 자꾸 공격을 하네. 그래서 러시아 군이 피격이 됐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스토리를 자꾸 러시아가 만들어내면 본토 공격하겠다는 신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호가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가출한 외국인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이제 움직여 주는지 요 흐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구도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강불개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2,700포인트가 여간에서는 안 깨지는 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2,700, 코스닥은 840이 마지노선입니다. 840이 깨지면 거기서부터 신용 반대 매도가 또 쏟아져 나오는 구간이 되거든요. 좀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4% 올라갔을 때 이게 상당히 벌어나서 웬만해서는 코스닥이 이렇게 투매가 잘 안 나오는 단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코스피는 2,700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해주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악재가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긴축 재료 있죠, 인플레이션 있죠, 우리나라 확진자 증가되고 있죠, 지정학적 재료 터졌죠. 다 던졌는데 2,700을 버텨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계속 버티면 투자자들이 이게 바닥인가 봐 라고 하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더 버텨주는지 여부,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종목이 카테고리가 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강했잖아요. 조선철강, 건설. 이거는 다 이제 에너지 관련된 수요하고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배 만들려면 철강 들어가니까, 또 건설은 플랜트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이제 움직였는데, 연속성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추세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종목들이 가는 것도 중요하나, 계속 이제 수출주들, 경기하고 수출하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응해 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도 시황상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추가적인 내용이라든가 변수는 제가 또 내용 나올 때마다 계속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